홍콩 무협영화의 전성기 90년대에 탄생한 동방불패는 오늘날의 다른 무협영화와 비교를 하더라도 화려한 영화입니다. 특히 이한걸이 보기 드물게 펼치는 검술은 훌륭한 액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영상은 허광걸의 소호강호의 후속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방불패입니다. 이한걸의 영호충이 허광걸 영호충의 서사를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두 영호충의 성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영호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우의 기준으로 비교하면 허광걸의 영호충은 섬세한 연기 덕분에 인물 중심으로 서사에 몰입했다면 이한걸은 연기보다는 그의 액션빨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한걸의 액션은 이미 넘사벽이니 비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테고 동방불패는 영호충의 성격 차이에서 소호강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허광걸이 안정적이고 믿음직하며 여성 필력은 전혀 없던 영호충이었다면 이한걸의 영호충은 이제 웃고 떠들며 술은 더 많이 마시고 또 오는 여자 사양하지 않고 가는 여자 잡지도 않는 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선 영호충이 금욕 쪽이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규화보존을 익혀서 어쩔 수 없이 금욕하는 동방불패와 금욕과는 거리가 먼 영호충의 설정은 이후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낼까 궁금해집니다. 소호강호의 마지막에서 규화보전은 4시의 꼬봉이었던 구양전이 갖고 튀었습니다. 이후 구양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동방불패가 소유한 규화보전이 등장합니다. 동방불패는 1월 신교의 부교주였을 때 규화보전을 차지했고 초자연적인 무공을 얻기 위해 연공 중입니다. 물론 규화보전을 익히기 위해 동방불패가 지불했던 대가 역시 자연을 거스르는 짓이기는 합니다만 그의 선택이니 넘어갑시다. 동방불패는 일본에서 넘어온 세력들과 결탁하여 1월 신교를 차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1월 신교만이 아니라 묘족을 탄압하는 한족에 대항해서 중원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자 나름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중이죠. 그는 명나라 동창 소유의 강력한 서양 대포를 탈취하고 황궁의 모든 동창 세력을 흡수하고자 계획합니다. 한편 영호충과 악영사는 악불군을 개박살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악불군의 악행에 염증을 품고 화산파 사제들과 함께 강호를 은퇴하기로 하죠. 피비린내가 난무했던 강호의 세계에서 떠나기로 작정한 탓일까? 영호충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감정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영산도 이제는 조금 성장한 듯 여성스러운 매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영호충은 여자 악영산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영호충과 악영사는 화산파 사제들을 만나러 가던 중에 동방불패 군대와 동창의 격돌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쌩 난리를 피하다가 영호충의 소중한 술 한 병이 그만 쏟아져 버립니다. 영호충은 엎어진 술 보상하라고 동방불패에게 떽떽거리는데 아무리 무공이 높은 영호충이라도 이땐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올라온 게 틀림없습니다. 동방불패 역시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은 화산파 사제들을 다시 만나고 강호에서 은퇴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악영사는 또래 소녀들처럼 화장도 하고 머리 장식도 얹어놓지만 영호충을 비롯한 사제들은 그녀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놀려댑니다. 여자이지만 더 여자처럼 꾸며도 별 효과가 없는 악영사는 동방불패의 여성화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인물들이 동방불패의 여성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며 비웃는 것이겠죠. 영호충은 호수에서 교화보전을 연공하고 있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아름다운 동방불패에게 푹 빠집니다. 동방불패 역시 영호충에게 수줍어하는 듯 하는데 영호충은 늘 그렇듯이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합니다. 이날도 영호충은 동방불패를 위험에서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동방불패는 아마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남자, 아니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만일 동방불패가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데 이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동방불패가 함께 마시던 술병 하나만 남기고 사라지자 영호충은 예쁜 새 술병을 보니 오랫동안 함께한 헌 술병이 못생긴 것을 이제야 알았답니다. 영호충의 여성 편력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겠죠. 상문천은 영호충 일행을 데리고 일본인의 마을로 갔는데 그곳에 영령과 남봉왕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썸 타던 영호충과 다시 만난 영령은 동방불패가 가둔 아버지 이마행을 구출하려고 영호충의 손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은퇴를 한다고 들떠있던 화산파 사제들과 악영사는 싫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영호충은 일단 이마행까지만 구하고 은퇴를 하잡니다. 웃는 얼굴로 사제들의 의견은 개무시하는 영호충은 오지랖이 대박입니다. 강호에서 단체로 은퇴하기로 한 화산파 제자들이지만 문제는 늘 영호충으로부터 터집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사건은 영호충의 사생활이 화근이네요. 그는 이마행을 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영령과 연인관계가 됩니다. 이마행을 구하러 동방불패의 본거지로 들어간 영호충은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던 동방이를 발견하고 본업은 잊은 채 동방불패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감지한 영호충은 동방불패를 데리고 밖으로 피하지만 그는 동방불패에게 혈도를 잡히고 깨어나자 미키마우스가 가득한 감옥입니다. 한편 동방불패는 영호충을 우연히 다시 만나 호수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영호충이 자신의 본거지에 찾아오고 달콤한 말을 던지자 내심 넘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순간에 영호충을 기절시켜 감옥에 가둡니다. 왜 영호충을 감옥에 가뒀을까요? 동방불패는 아직 완전히 여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호충을 전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고 뭔가 이유가 있었을 듯한데 암튼 자신을 공격하러 온 것이 명백한데 감옥에 가두는 건 당연하지요. 안 죽인 게 어딥니까?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영호충은 이마행을 구할 수 있었고 이마행은 일월신교 일행과 만나 옥수의 칼날을 박박 갑니다. 이마행은 자신을 구출한 영호충이 당연히 동방불패와 맞서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영호충은 은퇴하겠다던 계획을 이제서야 밀고 나갑니다. 안타깝지만 그의 결정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령은 그를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호충과 결별을 하다시피 그를 피신시키고 악영상과 사제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도망치던 영호충은 수중에 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술을 함께 마셨던 아름다운 동네 아가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상황에 술을 찾아 여자에게 가다니 정신줄 제대로 놓은 영호충입니다. 원작에서 동방불패는 최고의 빌런이지만 잠깐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동방불패가 소우강호 소설에 등장한 시점은 규화부전의 연공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여성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그의 성적인 취향 역시 남성을 좋아하는 인물로 변화되었죠. 그러나 임청아의 동방불패는 처음 등장할 때 아직은 걸쭉한 남성의 목소리를 가졌고 규화부전의 연공 과정에 있었습니다. 동방불패의 연인은 아직까지도 여성이고 자신의 피부가 고와졌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술병을 흔들면서 은연중에 영호충을 회상하지만 동방불패는 규화부전의 연공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성적 취향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한 듯합니다. 동방불패는 술 한잔 하자고 찾아온 그날 밤이 동방불패 그가 완벽하게 규화보전을 익히고 스스로도 완벽하게 여성화가 된 날입니다. 그녀는 영호충에게 자신의 애첩 샤샤를 던져주고 절대로 자신을 잊지 못하도록 하룻밤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영호충은 동방불패의 정체를 동네의 처녀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도 않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죠. 영령과 헤어진 지 24시간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가 샤샤와 관계를 갖는 동안 동방불패의 군대는 일월신교로 쳐들어가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화산파 사제들도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켜주다 동방불패에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동방불패가 학살을 자행하는 동안 영호충과 샤샤의 잠자리 장면이 계속해서 교차 편집됩니다.
샤샤를 질투한 것인지 영호충을 질투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영호충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동방불배의 감정이 동요된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영호충은 화산파 사제들을 땅에 묻으면서 동방불패를 향한 복수에 몸을 태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영호충 너 때문입니다. 그는 화산파 사제들의 반대를 개무시하고 이마행과 얽혀버렸고 또 그들을 이마행의 수중에 남겨두고 혼자만 도망간 결과 화산파 제자들은 죽어서야 강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설사 동방불패의 군대가 아니더라도 이마행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사건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성격의 영호충이니 아무리 운둔하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 영호충은 강호를 떠난다는 것의 의미조차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매번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멋있게 판을 끝내자고 하던 영호충의 객기. 그래서 이연걸의 영호충은 허광걸의 영호충보다 멋지지 않습니다. 영호충은 일원신교 사람들과 동방불패와 결전을 벌이려고 흑모계로 쳐들어갑니다. 영화는 이제 동방불패의 정체를 영호충이 알게 되는 결말만이 남은 듯하죠. 그는 어떻게든 팩트를 알게 되겠지만 그때 영호충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호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동방불패와 처음으로 대면한 영호충은 그가 샤샤임을 알고 쇼크에 빠집니다. 영호충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방불패가 지난밤 자신과 함께한 그 여자냐고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결전을 피할 순 없었고 동방불패는 영호충이 다칠까봐 치명적인 한 수를 거두지만 영호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방불패가 자신과 지난밤을 보냈던 샤샤이기를 바라는 영호충과 샤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던 동방불패. 영호충은 동방불패가 완전한 여성이 아니라는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은 하룻밤을 지낸 여자이기 때문에 동방불패를 절벽 밑으로 내치지 못했을까요? 동방불패는 중원의 지배자인 한족이 더 이상 일월신교를 신봉하는 민족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중원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마행은 동방불패보다 더 무자비하고 피에 굶주린 악마로 표현되죠. 이미 이마행의 악행을 경험한 영호충이 동방불패가 살아있는 편이 더 낫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영웅이었을까라고 영화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집니다. 이 영화에 과연 영웅이 있었을까요? 동방불패는 중원을 정복해서 자신의 민족을 지키겠다는 이상과 야망을 결코 그녀만을 바라보지 않을 남자 영호충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동방불패가 원했던 것처럼 그녀는 영호충의 마음속에 영영보다도 더 오랫동안 머물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옥 부문의 콜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